그런데 저는 SBS의 보도가 둘째 날 이후의 보도의 양상은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됐다라고 솔직히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탈당까지 감행을 하면서 1대1로 싸워보겠다라는 식으로 나가잖아요. 만약에 이때 SBS가 말 그대로 꼬리를 내리게 되면 지는 싸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억지로 의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바로 민주당 손혜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취재해봤더니 문화재 보호 운동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문광희 간사로서 딱 그 시기에 건물들과 문화재를 살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해상충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손 의원 본인이 불러온 것이지 다른 사람이 불러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손혜원 의원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소모하게 만드는 취재가 왜 이루어졌는지 같이 수사 요청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가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보통의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것이 나오면 약간은 억울하더라도 타협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문제가 커지는 게 자기한테 더 불리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탈당까지 감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1대1로 싸워보겠다라는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보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이때 SBS가 말 그대로 꼬리를 내리게 되면 지는 싸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억지로 의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지속할 시간에 다른 보도 체인지가 일어났어야 되는 그 시기를 놓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끝까지 판다라고 하는 SBS의 보도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의제를 지속시킬 만한 자료와 증거를 갖추고 수 있을 때 그것이 지속되는 것에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함성에 관련된 끝까지 판다의 탐사 보도는 저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깊게 들어가서 최대한 많이 해석해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취재팀이 밝혀낸 이 탐사성의 핵심이 뭘까? 이게 나오자마자 사실은 수많은 그 온라인 같은 데들 보면 반대 증거들이라든가 반대 해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추어들인데도 불구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지속할 만한 탐사의 어떤 재료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일단 판단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언론사들만이 발굴할 수 있었던 시대가 많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탐사 보도를 터뜨렸을 때 언론사의 힘이 과거의 그 탐사 보도의 어떤 침묵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독보적인 힘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죠.